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김정은이요, 금강산 관광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쭉 바라보던 정권이 있죠. 문재인 정권입니다.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될지, 금강산 개성 어떻게 될지, 또 국내 정치 어떻게 될지 청와대 성남행정관을 지낸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 김정은이 하는 소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좌파 진영 매체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난리가 날만하죠. 네. 왜냐하면은 문정부가 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남북 경협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평양 선언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조건이 허락한 한 우선적으로 남북 경협 사업으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그 사업을 지금 1년 돼서 이제 완전히 집어쳐버렸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는 보면 그저께 백두산에서 내려왔잖아요. 네. 백마 타고 내려와서 곧바로 지금 이제 금강산으로 또 산으로, 그건 평지지만 어쨌든 금강산 관광지구로 이렇게 왔습니다. 보면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백두산 올라갈 때 백마 타고 올라가는데 원래 백두혈통만 타던 백마를 당 간부들도 다 같이 타고 갔지 않습니까? 아, 원래는 백마는 백두혈통만 타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그거는 김일성 때부터 검은 말 타고 있는 그 항일 장면 나오면서도 백마 탄 거는 김일성만 있었어요. 아. 네. 그것뿐만 아니라 김경희도 같이 탄 적이 있었고요. 김정일이가 타고 김여정이까지는 탔어요. 김여정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탔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떼거리로 같이 이제 흰말을 같이 타고 한 10마리 이상이 같이 올라갔죠. 야, 지금 더 독특하다 봤는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 간부들 지금 입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무마하려고 그런 거다. 근데 왜 불만이 많을까 보면은, 아니 이게 중국하고 시진핑도 5번 만나고 트럼프도 2번 만나고 해서 좀 이제 좀 돈 좀 들어와서 좀 뭐가 잘 살게 되나, 형편 좀 피나 싶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좀 당 간부들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마까지 같이 타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백두혈통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달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제 성골에서 진골 시대로 좀 문호가 개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표현 좋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이 독재 권력이 하려고 하는 두 가지예요. 돈이 있거나 아니면 무력을 행사해서 공포정치를 계속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공포정치는 여전히 계속 초장에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로 계속 버틸 수 없으니까 이 돈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굉장히 딸리죠. 2017년부터 이 경제제재가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되면서부터 돈이 점점 딸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으로 무마한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무마했느냐 하면 여명거리, 과학자거리, 평양에 사실은 그 건설 사업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걸 나눠주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짭짤하게 꽤 몇 년 이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떨어져서 없을 테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돈구멍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볼 때는 관광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삼지연의 관광사업, 그 원산 갈마지구의 관광지구, 그리고 금강산까지 이 세 개가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좀 돈을 좀 마련하려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다른 사업뿐만 아니라 이 관광하는 이유는 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을 하게 되면 이 공장 지어야 되죠. 물건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팔아야 되죠. 그러면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이라는 게 많아봐야 15%지 않습니까? 이익금이라는 게. 그렇죠. 자재도 다 들어가고 뭐 이럴 테니까요. 운송료도 들어가고. 네. 근데 그 관광사업은 그냥 대충 그 경치 좋은 데다가 그 건물 대충 지어주고 카지노 판 열어주고 하면 돈 벌거든요. 아, 바로 돈이 됩니다. 그러네요. 사실 제가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거는, 지금 원산이라든지 삼지연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해외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입지가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국제공항이라는 게 평양에 있으니까. 그리고 도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아, 근데 카지노가 있으면 좀 얘기가 되겠네요. 카지노도 있고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도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로 인근에 비행장 만들어라 지시했어요, 이번에. 금강산 지휘에 만들고, 이 항구 쪽도 더 개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제 접근도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핵심 내가 볼 때는 이 원산 갈마지구도 그렇고요. 관광사업의 핵심 돈 버는데 빨리 돈 버는 건 뭐겠습니까? 카지노입니다. 도박입니다, 도박.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고 궁하니까 김정은이가 도박판 벌려가지고 돈 벌려 그런다. 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북한 주민들 하나도 얻는 것 없죠. 그거 가지고 뭘 얻겠습니까? 얻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금 마련하겠다고 도박판만 드립다 벌리는 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데 네. 뭐 북쪽에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김현철이 어제 얘기한 거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남루한 건 사실이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게 10년이 지났으니까 뭐 남루하다 뭐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사람들 뭐 이 축구 경기할 때 관중하는 것도 우리 한국에 안 왔으니까 걔네들도 없는 것도 그게 공정한 거다. 네. 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사고 구조 저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보면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이 남로 너절한 남측 건물 다 없애라 라고 싹 드러내라 뭐 이랬죠. 없애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정부 때 했던 그리고 김정일 저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정일 때 해가지고 그냥 금강산 지구 떼어줘서 그 이익이나 받아먹는 그런 구조는 안 한다.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독으로 개발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 김현철 씨가 무슨 말을 하냐면 통일부 장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이 협의하라 그랬다. 협의만 말 들으면은 이 문정권 사람들은 막 엄청 눈이 팍 뜨여요. 협의, 합의 이 말만 나오면 우와 드디어 또 김정은이가 우리 만나 주려나 보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 맥락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앞에 말한 것처럼 그 남측 건물도 다 철수하는데 그 철수 과정에 대해서 그 남측 부문과 협의하라라고 이래요. 네. 그건 뭐냐면은 철거는 니네들이 해서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돈은 니들이 내라 뭐 이런 거죠. 철거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북한은 이제 중장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거 꽤 그것도 오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려면 그 밀어붙이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인부도 많이 듭니다.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 식대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남쪽에서 돈 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쟤들은? 우선 이제 돈 내라 소리 돈은 못 내죠 상황은. 이제 지기들 하겠다 그러면 합의하라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우선 보면 이 완전히 그 외주 주는 거죠. 우리한테 이제 철거하는 건 너네들이 해라. 사업은 앞으로 내가 할 건데 철거는 너희들이 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덜컥 지금 협의하라 그런다고 당국 간 다시 대화 채널 열렸다고 좋다고 나갔다가는 그냥 그거 외주 받는 거 돈만 꼬라박게 되는 그런 이제 철거 작업하게 되는 거. 철거 작업에서 단독 북한의 금강산 관광 사업 길 열어주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중장비 들어가야 됩니다. 포크레인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 북한에 들어가면 위반입니다. 경제제재 위반입니다. 대북제재 위반이죠.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덜컥 그거 합의해주거나 들어가려고 그러면 미국하고 또 협의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그 인부 들어가야 되죠. 그 자재 들어가야 되죠. 거기다가 중장비 들어가야 되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기름 유류 들어가야 되죠.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또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또 마련해 주는 거죠. 네. 그 엄격한 의미에서는 합작 그 사업하게 돼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것도 걸려 있고요. 근데 그걸 협의했다가 철거해 주는 거는 괜찮겠지 그러고 덜컥 물었다가는 미국하고도 작살나게 분위기 안 좋아지게 되고 거기다가 남북 경협 영원히 빠이빠이 되고 희한한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당국 간에 한번 얼굴 맞대는 거는 좋아서 나가고 싶긴 하고 그걸 했다가는 남북 경협 망가지고 북한하고 관계, 미국하고 관계 망가지는 그런 희한한 지금 이 함정에 빠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또 꽤 머리를 잘 쓴 한 수 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진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 정말 화딱지가 나네요. 정말 화가 나는데요. 이번에 보게 되면 이 삼지연 있잖아요. 이게 원래 2022년이다가 이제 이번에 4번째 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공기를 앞당겨서 2020년 내년 7월까지 다 완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공사 현장에다가 밤에도 해야 되니까 전기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 북한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다니니까 그 인근에 있는 양강도 쪽에 불이 전기가 안 들어간다. 예. 주민들이 그걸 깜깜하게 살아야 되게 돌리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 당간부들이 자재 사고 해야 될까 그 압박을 하니까 안 그러면 또 총살 나갈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사형수들이 북한에서 사형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풀어주면 북한 돈 500원 받는답니다. 예. 그거 500원 받고 그거 풀어주고요. 사형수들. 몸값을 받는 네, 거네요. 네, 그거 가지고 충당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 이 삼지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2차, 3차 또 있는 거예요. 갈마지구에 있는 거고, 금강산 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산은 더 커요. 공항까지 지어야 되고, 저기, 하려고 항만시설까지 해야 되고, 이 벨트 연결하려면요. 훨씬 커집니다. 저거 보고 있으면 당간부들 지금 한숨 푹푹 쉴 겁니다. 야, 저건 또 무슨 돈으로 내가 메꿔 넣을까? 지금 생각 안 그랬다가는 또 총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일 테고, 여러모로 당간부들은 이제 이미 엄청 나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계관이는 오늘 아침에 또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지도자 동지하고 신뢰감이 엄청 좋은 것 같다. 뭐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예. 엄청 많이 하죠.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김정은을 만나니까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 예. 이야기하면서 12월까지 어떻게 진행할지 잘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북한, 미국의 외무성 관리들이 문제다. 이인적 편향성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미국 정상회담 트럼프 만나줘요. 라고 지금 그 김계관이 시켜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대통령은 11월 말에 답방 기다리고 목 빼고 있는데 김정은은 트럼프 만나줘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다. 서로 지금 그리워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그런 그 국면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싶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만 만나고 싶네요.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애국 시민들의 뜻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은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인배TV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의 다양한 내용들이 청와대 근무했던 경험에 녹아들어가지고 아주 재밌게, 정말 재밌어요. 보통 보면 어려운 내용들인데 굉장히 재밌게 쉽게 풀어져 있거든요. 많이 가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신의 한 수, 지금은요 200만, 300만 가기 위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요즘에 노란 딱지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 재미있는 뉴스들 보시기 위해서 신의 한 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자, 1877-1477 이게 바로 신의 한 수 정기 구독을 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전화 ARS 하시면요 한 달에 얼마씩 정기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요. 큰 금액 말고 작은 금액 도와주시면 신의 한 수 계속 진짜 뉴스 보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